어? 우리 대부분 영끌족이고 저희들 빚쟁인데 그러면 저희들 대출금리 하는데 근데 이걸 규정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럼 앞으로의 대출금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자, 대출금리에 대한 정책이 이제 몇 단계로 이루어질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전 세계 정상들이 이걸 다 이제 거의 적을 했는데 자, 예금금리가 3%면 자, 이게 들어온 게 은행으로 통해 3%면 은행도 먹고 살아야 했잖아요. 그럼 은행도 아무리 못해도 2.5%는 예대 마진을 넣어야 돼요. 최하 2.5%는 넣어야 돼요. 근데 은행들은 우리는 최하 3% 이상은 이게 예대 마진을 넣어야 한다 해서 저기 정치인들이나 이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요? 니들 저기 그렇게 하면 죽는다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요? 이게 겁박을 해가지고 합의를 본 게 2.5%예요.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은행 입장에서 은행도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. 은행은 은행으로 받아서 어떻게 해요? 그걸 대출로 해서 예대 마진을 먹고 살아요. 그럼 예대 마진율이 어디는 4%, 5%, 6%도 이렇게 가요. 지 꼴리는 대로 해. 그럼 지 꼴리는 대로 못 하게 해야 돼. 그럼 어떻게 하냐? 이걸 갖다가 이제 국가 시책으로 이제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금융기관들 약간 통제를 할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예금금리 3%를 받아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? 예금금리에서 어떻게 해요? 예대 마진이 딱 2.5%를 이제 맞출 거야. 그러면 지금 예금금리 3%면 2.5%면 1년 금리가 5.5%죠. 아마 대출금리가 평균 사람마다 신용도가 좀 틀리기 때문에 평균 5.5%로 대출금리가 이게 거의 이제 변동 없이 이걸 갈 거예요. 이제.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어떻게 해요? 은행들이 그걸 잘못했다가 은행들이 파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야 은행들도 파산을 안 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? 이걸 이제 규정을 전 세계에 있는 정상도 해가지고 은행들 금융정책이라고 합니다. 예금금리는 3%. 그리고 어떻게 대출금리는 예대 마진 2.5% 넣어서 5.5%. 이제 여기서 좀 넘어갈 수도 있고 안으로 갈 수도 있어요. 이제 평균적으로 5.5% 선을 맞출 거예요, 대출금리. 지금 5.5% 대출금리라면 그것도 힘들다고. 왜 예전에 2%대 뭐 고정금리, 이게 변동금리로 2%짜리 이자 쓰는 사람들이 갑자기 5.5% 쓰라고 하면 그것도 지금 많다고 죽으려고 할 거예요.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. 이게 국가의 어떤 경제 균형을 받치기 위해서는 그렇게는 해야 돼요. 그래서 앞으로의 시책이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부터 그렇게 할 거예요. 그냥 이거 어떻게 해요? 예금금리 3%, 그리고 어떻게 해요? 국채가 3.6%. 왜 그러냐면 은행들이 예금을 해서 국채를 살 수 있게끔 하면 예대 마진을 어느 정도 해야 돼. 0.6. 그래서 그게 0.6%예요. 그럼 우리가 3% 이제 하는 거 국채 사셔도 돼요, 여러분들이. 국채 사셔도 돼요. 국채가 3.6%, 예금금리가 3%. 이게 제일 균형이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어떻게 해요? 대출금리가 어지간하면 5.5%에서 넘지 않는 선으로. 여기서 금리가 높아가면 나중에 잔인한 세상이 열려. 그래서 대출금리는 5.5%. 그리고 어떻게 해요? 그 기준금리는 어쩌냐? 기준금리는 어떻게 하냐? 기준금리가 여기서 중요해요. 기준금리가 그 3%와 예금금리 3%와 어떻게 해요? 국채의 3.6%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채의 금리와 예금금 그 사이로 밑으로도 안 내려가고 위로도 올라가는 거예요. 왜 이 강의를 하냐면 이 강의를 해야 여기 금융당국이나 사람들이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지 않으면 서로를 못 믿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이런 패닉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패닉 현상이 이 사회에 일어나지 말라고 제가 미리 지금 이걸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. 그럼 뭐 질문 있으세요? 그러면 우리가 국채를 사도 되겠네요? 사셔도 돼요. 일반 개인들이. 국채가 근데 저도 국채를 안 사와서 그런데 저걸 해요.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가 중고차 장사했는데 중고차 살 때 보면 채권 할증이라고 한 거 써요. 그때 그냥 국채를 사시면 돼. 자동차 살 때나 중고차, 요즘 바뀌었나? 자동차, 중고차 살 때 국채를 의무적으로 사게 됐어요. 근데 그걸 갖다가 은행에서 어떻게 해요? 채권 할증으로 해가지고 얼마 돈 내고 해요. 그 대신 그냥 국채를 사시면 돼. 그럼 이자가 따박딱 나와요. 요즘도 자동차 살 때 그냥 저 국채 사겠습니다 하면 국채를 그때 사면 돼, 자연스럽게.
그 국채 할증 하지 말. 여기 우리가 등록세, 취득세, 등록세, 뭐 이전비, 뭐 식이비, 뭐 교육비, 뭐 식이비, 이게 여러 가지 이게 비용이 그 중에 하나가 그 국채 할증이라는 것도 같이 붙어 있어요. 자동차 이게 이전비에 들어가면. 그럼 그때 국채 할증으로 하지 말고 나 국채 살래요 하면 그 국채 사시면 돼. 쉽죠. 국채 사는 거 쉬워요. 자동차 살 때 원래 의무적으로 국채를 사게 돼 있어. 그때 사면 돼요, 그냥. 그것도 일종의 내 재산을 갖다가 분산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. 국채를 사는 것도. 국채가 예금금리만 높으니까.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은행보다도 나라가 더 안전하지 않나요? 은행은 가끔가다 망해. 그리고 이게 띄어먹을 수도 있어, 돈을. 근데 국가는 망하지 않은 이상은 국채는 어떻게 해요? 근데 이자가 더 세. 그럼 국채를 직접 사시는 것도 권장을 해드려요. 사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, 여러분들이 자동차 살 때 원래 국채를 의무적으로 사게끔 돼 있어. 그때 사시면 돼, 그냥. 간단해.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이게 금융 시책이 굉장히 안정화 시키는 대로 이제 이게 갈 거예요. 이게 금융과 통화력 시책이 이번에 모든 중앙은행의 전 세계 중앙은행 시책이 다 그렇게 갈 거예요. 나라마다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옛날 모라토리움을 많이 선언한 나라들은 그게 좀 힘들 거야. 하지만 이제 방향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금융이나 이쪽에서 패닉 현상이 이게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미리 이걸 갖다가 제가 패닉 현상이 안 나게끔 이렇게 갈 거니까 이제 이렇게 대비를 하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네, 다 됐나요? 오늘은 굉장히 평일에는 이게 그 여행 관련 여기 그 도성 옛날 한양 도성 사대문 그 여행 컨텐츠를 이게 평소에는 하고 쉬는 날에는 이렇게 제가 좀 주식이나 이런 거 다른 채널 강의를 한 번씩 이렇게 좀 이게 할까 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요즘 이제 주식 통찰 강의다 이거 올리면 사람들 주식 사야 하나요? 뭘 사야 하나요? 다 이거만 묻는데 이게 좀 전체적인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계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사이클과 이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거를 먼저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. 그러니까 어떤 종목 사가지고 아유 1000%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. 그런 분들한테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하면 답이 안 나요. 그런 분들은. 그러면 이렇게 차라리 로또 복권 사세요. 저는 차라리 그런 분들을 이렇게 저한테 상담 오잖아요. 이게 종목 사면 저기 1000% 먹을 수 있나요?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 말밖에 차라리 로또 복권을 사세요. 저는 이 말밖에 해줄 말이 없어. 그럼 어떻게 해요? 여러분들이 재테크하는 데서 건전하고 이렇게 하게 되려면 전체적인 이런 이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최소한 요 정도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를 적어야 해요. 근데 요즘 제 주식은 추천을 안 해요. 이게 너무 주식시장이 굉장히 너무 이상하게 움직여요. 굉장히. 실제 시장하고 주식시장하고 완전히 이게 반대로 움직여요. 지금.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걸 위험하게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요. 이게 주식시장은.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전에도 말했지만 최고의 투자는 뭐예요? 여러분 자신한테 투자해요. 여러분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최고의 투자예요. 일단 뭐 몸도 하고 이렇게 헬스도 하고 요가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뭐 댄스 같은 것도 많이 일단 여러분들 즐겁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취미 생활도 좀 하시고 즐겁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? 운동도 하시고 저는 요가나 이런 댄스 같은 걸 좀 추천을 드려요. 댄스는 이게 마음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댄스나 요가 같은 거 여러분들 뭐 취향에 따라 저거니까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뭐예요? 장원 씨는 뭐 저희는 컨텐츠를 찍으면서 걸어 다니는 게 운동이죠. 이게 재밌어 나는. 그냥 이게 재밌어. 이거 하지 말라 하면 짜증이 나. 이게 재밌어. 이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저는 걸어 다녀요. 이게 운동이에요. 그래요. 뭘 하려 했죠? 그리고 이제 두 번째, 내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두 번째 뭐예요? 이런 이제 제 유튜브 강의나 또 다른 유튜버들도 좋은 강의들이 많아. 이런 거 듣고 특히 이제 내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? 제 주식 통찰 강의나 제 이런 경제 관련 강의를 갖다가 이렇게 들으세요. 그리고 제가
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버나 어떤 사람의 강의를 들어야 할지 이게 통찰력이 없으니까 제가 좀 추천할 만한 강의자들 갖다 어떻게 제가 추천 강의를 해서 이 사람 강의는 괜찮다 해가지고 제가 추천할 만한 유튜버들이나 강의하는 사람들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려놔요. 제가 제 채널에다 추천 강의 쪽에다도 꺼졌나? 올려놔요. 그런 거를 보세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책이나 어떤 유튜버나 강의자의 그 듣는 통찰력이 없으면 제가 추천한 분들의 그런 강의를 들으세요. 제 강의만 듣지 말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를 갖다가 이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좀 만들어 가야 돼. 그 재테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이념이나 사상을 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. 꼭 제 것만 듣지 말고 여러 사람 걸 좋은데 근데 이상한 유튜브 작방도 듣다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추천할 만한 사람들 강의를 제가 딱 이렇게 주식 통찰 강의 추천 강사 강의 이게 올린 거 있어. 그 사람들이 올린 그 채널이나 여러 강의들이나 책들이 있어요. 그런 걸 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. 그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해요. 이제 그 이상 하려고 하잖아요. 여러분들 머리 터져. 나도 그게 잘 안 돼요. 제 걸만 듣지 말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재테크나 경제적인 상식을 스스로 이걸 정립을 좀 하셔야 돼. 그리고 어떻게 해요?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투자를 하세요. 우리나라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더럽게 공부를 여기다 때려박고 그 뒤부터 대학교 가면 놀고 먹고 대학생 가면 공부 거의 안 해.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공부는 대학교 가서 해야 하는데 고3 때까지 여기다 때려박고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안 해. 어떻게 해요? 공부는 평생 공부예요. 공부는 어떻게 해요? 죽을 때까지 평생 해야 돼. 그럼 어떻게 해요? 천천히 점진적으로 해야지. 그냥 고3 때 몰빵 해놓고 그때 다 배웠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부를 안 해요. 그러면 안 돼요. 그래서 제 강의를 한번 듣고 제 추천 강의도 듣고 아니면 제 다른 유튜브 채널도 많고 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에요. 근데 재테크 쪽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잘못 하면 재테크 강의나 책을 잘못 읽으면 여러분의 전 재산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? 제가 좀 추천한 분들을 위주로 보시기를 좀 권장해드려요. 요즘 하도 이런 유튜브나 블로그도 그렇고 사인비나 이런 작전 세력 끈앞을 애들이 겁나 많아요. 이제 이런 거 듣다 거기에 빠지면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면 여러분 전 재산 다 날리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. 자,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먼저 투자를 하세요.